한 가지 그겁니다. 사실 정말 이건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문제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갈려져 있는데 바른정당에 가 있는 국회의원들 한 명을 솔직히 우리가 감정을 내려놓고 지난 대선 때 보면 탄핵 정국에서 얼마나 진짜 우리가 배신을 당했습니까? 진짜 심통하고 분노할 정도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하지만 그 원인을 제공했던 것은 여하튼 간에 박근혜 대통령 일말의 책임은 있어요. 분명히 책임은 있다고요. 하지만 그 척근들, 친박이라는 세력들이 전혀 이제 지네들 권세만 누렸지 정작 박근혜 대통령이 부족한 부분을 확실하게 이걸 잘못된 부분을 잡아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지적했던 분들이 계속 튕겨져 나가고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됐었어요. 저도 상당히 좀 의구심은 있었습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얼마 가지 못하고 자꾸 떨어져 나가는지 그게 좀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번 다 풀렸잖아요. 그 의문들이. 박근혜 대통령도 제어하지 못했던 최순실 그 일당에 의해서 그동안 그리 됐던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정말 나라가 지금 망국의 눈앞에 있어요. 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지금 기로에 서 있어요. 이런 절체절명 이런 난세에 우리가 더 감정에 치우친다는 게 솔직히 이게 변명이 됩니까? 우리가 감정이 저놈 무조건 미워 저놈은 절대 안 돼. 이렇게 해버린다면 결국 적의 세력만 더 많게 만들어버리고 아군의 세력을 스스로 줄여버리고 적의 세력을 많게 하는데 어떻게 그 이기는 싸움입니까? 100점 100패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제 저녁에 바른정당에 간 국회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한번 봤어요. 명단들을.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요. 평상시에 정말 우리 애국진영에서 함께 뛰었고 저 전라도에서 전주인가요? 전북에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되지도 않을 한나라당 이름으로 새누리당 이름으로 계속적으로 출마해가지고 이번에 당선됐던 분 그런 분도 거기 가 있고 그래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는 한 번 더 정말 진짜 이제 우리 애국진영에서 우리 정당과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최소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간에 지금까지는 그래왔잖아요. 무조건 바른정당을 합당하면은 끝장난다 해왔지만 지금 분당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 지방선거 끝장이에요. 안 봐도 불보듯 뻔한 거예요. 바른정당도 어쨌든 국회의원 20명에 이게 이제 광역 자치단체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그럼 이번에 이대로 선거 치르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그 서로 물어뜯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쪽에서는 바른당에서는 자유한국당 정신차리고 쇄신해라. 그 친박 그 의원들 다 내쫓아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여기서는 탄핵의 주된 세력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 때 분명히 양쪽에서 후보를 다 낼 거는 불보듯 뻔한 거고 그런 와중에서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데 한 동지였던 한 식구였던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정작 싸워야 될 간첩의 수계 대한민국 망국의 수계 문재인 정권 저게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맞서 싸우냐고요. 적과 맞서 싸우지 못하고 우리끼리 치고받다 싸우다가 내년 지방에서 전멸.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현명해져야 됩니다. 이제는 감정을 버리고요. 감정 분노하고 어차피 정치에 대한 심판은 표현을 해야 돼. 표로. 우리가 가가지고 진짜 말 걸고 우리가 폭력을 한다는 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우리 이런 사회에서는. 한마디로 정치권에 그냥 배신했던 물론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주는 것도 필요하죠. 결국 그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만이 아니라 전 대한민국이 침몰하게 됐어요. 대한민국이 침몰하게 된 그들의 주된 원인은 바른정당에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도 아마 아차 싶을 거예요. 그들 중에 몇 양심 있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들이 한 번쯤은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그래도 돌아서지 못한 자는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 그때 표로서 심판하면 되잖아. 표로서. 그렇게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가야 되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뭉쳐야 될 때입니다. 서로 감정을 추스리고 대의를 위해서 사사로운 감정을 추스려야 될 때고 이제 그런 거 우리가 극복해야 될 때예요.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계속적으로 감정을 부추기는 세력들은 결국은 보수 개멸 작전 세력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수 시대에 끝까지 분열을 되기를 끝까지 할 거예요. 그게 맞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종북 세력들 문재인 정권에 맞서 저도 그래요. 저도 차라리 저도 죽을 자를 찾고 있는데 저들과 맞서서 내가 죽음을 기껏 내 목숨을 내놓는다면 전 헛된 죽음이 아니잖아요. 저는 값진 희생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 스스로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남들은 어떻게 평가하든. 하지만 우리끼리 또 한때 동지였던 우리끼리 싸우다가 거기서 피 흘리고 거기서 상처받고 하면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겁니까? 어디 가서. 조롱거리밖에 안 됩니다. 조롱거리. 서로 함께 태극기 들었던 사람들 서로를 향해서 삿대질하고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저 종북실을 또 그들은 조롱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 즐거워할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들만 이롭게 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이적행위가 아니면 뭡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 영상은 우리 전국에 계신 분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도 좀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많은 동지들 볼 텐데 정말 당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분열할 때 아니고 이제 바른정당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줄 때가 지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른정당에 가 있는 국회의원 당신들한테 분명히 제가 경고합니다. 당신들이 생각했던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그게 지금 어떤 결과를 지금 도래하게 되는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무너지게 됐어요 지금. 그리고 지난 3월 10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4명의 애국동지님들이 정말 선열까지 흘렸어요. 누구 때문에? 바로 바른정당의 탄핵에 주도적으로 동참했던 당신들 때문에. 당신들은 정말 국민 앞에 당신을 찍어줬던 유권자들 앞에서 사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선택했던 행위 물론 모두를 탓하지는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잘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도래한 이 결과물을 봤을 때 당신들은 그 행위가 얼마나 큰 참혹한 행위였는지. 물론 바른정당에 가 있는 모든 정치인들이 다 아웃이에요. 이대로 가면 100% 아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도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당신들 돌이켜서 우리 애국 진영이 우리 우파 보수 진영이 다시 하나로 뭉쳐가지고 다시 재기를 해가지고 저희 이 간첩 문재인 정권 지금 이 정권을 탈환하고 지금 이 왜곡되고 변질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심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이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지금 절대 증명의 순간이에요. 그런 일들 이제 언론 노조까지도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그들과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언론인이 그게 인간입니까? 민노총 민주노동당 특정 정치집단에 졸개를 자처하면서 공정보도를 한다고 어디 그 더러운 입으로 MBC 그 노조들 있죠? 파반놈들 네? 멀쩡하게 사회지도청에 있는 그 아나운서들 네? 그자들이 하는 그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이 또다시 선동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정말 언론노조 민노총에서 이탈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오늘 들어오는 길에 봤는데 전공로 공무원노조 원주시에 지금 공무원들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이제는 제가 오늘 기점을 해가지고 공무원 노조위원장을 제가 고발을 할 겁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의 혐의로 해서 제가 고발을 하고 그동안 있었던 행위를 제가 고발할 겁니다. 이 자식들이 또다시 또 끌어놨네요. 네? 전국로 노조 활동을 보장하라고 저런 미친놈들이 공무원이 대한민국 국민의 공복이어야 될 공무원이 그것도 독자 노조도 아니고 네? 민주노총 만국집단 공산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전유되었던 민주노총이 졸개짓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말이 됩니까? 이런데 대한민국 근간이 다 무너졌죠. 청와대에도 전공노 소속이 다 들어가 있는데 공무원 노조 소속이 들어가 있는데 그놈들이 모든 정보들 모든 기밀도 다 빼가지고 민노총하고 그 간첩세력들 다 넘겨줘요. 그러고도 남죠. 그러고도. 그런 인간들이 공무원입니까? 당장에 그 공무원들은 우리가 진짜 한 놈 한 놈 찾아내가지고 원주부터 할 거예요. 원주부터 합시다. 원주시청부터 공무원 명단 공개하게끔 하고 앞에서 집회를 했으라도 공무원이 다시는 거기에 못 쳐들게 최소한 우리가 있는 이 원주 땅에서만큼이라도 우리가 먼저 이걸 버려가지고 전 국민에게 전달되게끔 모든 국민들이 깨어날 수 있게끔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길만이 지금 이제 좀 위기에 찬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기자회견 자리를 빌어서 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마지막 마무리하면은 오늘 기자회견이 법치수호 최후 보루인 대법원이 문재인의 시녀가 웬 말인가? 문재인의 개가 웬 말인가? 대법원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정치자금법 재판을 신속히 판결하라. 9월 24일 거기 지금 양성태 대법원장이 그 임기가 도래하는 그 이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그 안에 안 하게 되면 대법원이 나중에 어떤 판결하든 그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 모든 사회 혼란의 책임들을 한마디로 이 사법부에 진짜 그때는요 법치국가의 핵심 가장 최고의 보루인 사법부마저 이렇게 선거 불법에 직접적으로 가담해가지고 주도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때는 정말 한거밖에 없어요. 진짜 목숨 건 항쟁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말과 행동은 안 될 겁니다. 만약에 법치마저 무너진다면 못 이기게 됩니까 어디에? 네? 대한민국 법치를 존중하면서 그들마저 이렇게 대한민국 법치 스스로 유린하고 있다면
그때는 정말로 중대한 결단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9월 24일 이전에 대법관 김명수 우리법연구회 네, 그런 인간이 그 대법원장 되기 이전에 이거 어쨌든 그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죄가 있다면 유죄 판결을 하고 유죄 판결 해가지고 빨리 새로운 대표 체제로 해가지고 대안을 구심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죄가 없다면은 항소심처럼 무죄 결과를 해서 무죄 판결을 해서 빨리 그 족쇄를 풀어주십시오. 네, 그게 오늘 기자회견의 핵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